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한국인 33명을 태운 유람선을 침몰시키고 달아났던 이 바이킹 시기노의 유리선장이 잠시 뒤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자발찌를 달고 부다페스트 시내에 머물러야 하지만 그럼에도 증거인멸까지 한 선장을 불구속 수사해야 하느냐를 두고 현지 언론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 유리선장은 거물급 변호사도 선임했는데요. 이 크루즈 선사 측이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뉴스의 첫 소식은 부다페스트에서 김초롱 기자입니다. 부다페스트 구치소에 수감됐던 가해 선박 바이킹 시긴호의 유리선장. 어제 법원의 석방 결정에 따라 6,100만 원을 내고 13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됩니다. 구치소 주변엔 그의 모습을 포착하려는 언론들이 이른 시간부터 몰렸습니다. 유리선장은 당분간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부다페스트 시내에 머물러야 합니다. 또 일주일에 2차례씩 검경 수사에도 의무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헝가리 검찰이 적용한 과실치사와 항해법 위반 외에 뺑소니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Szint az akár egy önálló bűncselekményként is lehet értékelhető, de jelenleg ugye a jelenlegi adatok szerint nem ez történt. 유리 선장은 법리 다툼에 대비해 사임한 두 변호사를 대신할 새 변호사도 선임했습니다. 부다페스트 변호사협회 대표로 현지에선 거물급 변호사로 통합니다. Probably the ship company pays for him. The Viking Cruise. 가보르 변호사는 채널A에 유리 선장은 법원이 지정한 건물에 지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초롱입니다. 네, 사고 현장으로부터 110km 떨어진 곳에서 이 수습된 시신 항구가 60대 한국인 남성으로 확인되면서 이제 남은 실종자는 3명입니다. 유람선 인양 과정에서 실종자 가운데 최은서였던 이 6살 김모양이 수습된 것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 6살 소녀는 외할머니의 품에서 함께 이 마지막 순간을 맞은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지 기자입니다. 선체에서 찾아낸 시신을 향해 한국과 헝가리 구조대원들이 거수 경례를 합니다. 지하선실 입구에서 6살 김모양은 할머니 팔에 안긴 채 발견됐습니다. 수색에 참여한 대원들은 이 장면이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 scene inside the ship was very, very sad. And of course, all the divers community was shocked by the news that the grandmother with the grandchild were inside the ship and the grandmother protectively. 단 7초 만에 배가 침몰하고 물이 차오르자 선실 문을 열고 나오려 하다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The Hungarian divers community, just as the whole Hungarian nation, feels very sorry with all the Korean nation and with those families. 정부 수색팀은 오늘 진흙이 쌓인 선실에 들어가 추가 수색에 나섰으나 실종자는 찾지 못했습니다. 선체 내부에 다 들어갔는데 우리 대원이 더 이상 없다. 우리는 마지막 끝났고요. 여기 이제 해양심판원에서 선체에 대한 구체적인 그 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고 현장에서 110km 떨어진 벨치케 지역에서 60대 한국인 남성이 발견되면서 한국인 사망자는 23명으로 실종자는 3명이 됐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 그룹 아이콘 출신의 가수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 집중 보도합니다. 3년 전 제보자가 체포됐을 때 이미 이 비아이가 공범으로 지목됐었지만 당일 경찰 조서에는 이름이 아예 빠져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의 부실 수사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룹 아이콘의 리더로 대표곡 사랑을 했다의 작곡에도 참여했던 가수 비아이.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체포된 A씨로부터 공범으로 지목됐지만 단 한 차례 조사도 없었다는 의혹에 경찰이 부랴부랴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체포 당일 A씨의 진술조서에는 비아이의 이름이 아예 빠져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마를 함께 흡입한 정황, 환각제 LSD 구매 의뢰가 담긴 SNS 대화 내용까지 제출했다는 A씨의 폭로와는 엇갈리는 대목입니다. 당시 수사팀은 A씨가 석방 직전에야 관련 진술을 내놔 조서에 담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우리가 석방을 나갈 때 그때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로부터 8일 뒤 재소환 조사 때 비아이 문제를 다시 물었지만 그땐 A씨가 진술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 뒤로는 검찰의 재촉 때문에 조사가 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송치를 좀 빨리 좀 보내달라고 해서 바로 송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만 당시 담당 검사는 채널A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래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부실 수사 의혹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채널A 뉴스 여영규입니다. 네, 이번 사건은 부패 사건을 조사하는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나섰습니다. 애초 이 경찰에 BI의 마약 투약 관련 진술을 했던 제보자 A씨가 경찰과 양현석 대표의 유착 의혹을 밝혀달라며 권익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염정원 기자입니다. BI와 SNS 메신저로 마약 구입과 투약 관련 대화를 나눴다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경찰과 YG 측의 유착 의혹을 신고한 건 지난 4일. 3년 전 경찰 조사를 받을 때 BI의 마약 구매와 투약 관련 내용을 진술했지만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변호인을 통해 대리 신고했습니다. A씨는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와 직원, 당시 수사를 맡은 용인 동부경찰서 경찰관을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했습니다. YG 측이 BI의 이미지 타격을 우려해 A씨의 경찰 진술 내용을 바꾸라고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권익위는 곧바로 A씨가 제출한 정황 증거 등에 대한 자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친구자의 증거가 사실로 판단될 정황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면 경찰과 검찰로 사건을 이첩시키는 거죠. 권익위가 정식 수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YG와 양현석 씨를 상대로 한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또 논란의 중심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2년 전 이 빅뱅 멤버 마약 혐의를 시작으로 올해 버닝썬 사태까지 소속사 연예인의 사생활 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기획사 활동을 중지시켜달라는 목소리까지 있는데도 그들은 또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계속해서 이상현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유망주로 꼽혀온 BI. 이렇게라도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뿌듯한 것 같고 가사 같은 것도 심혈을 많이 기울여서 쓴 것 같아요. 최근 여러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녹화를 모두 마쳐놓은 상황. 방송사들은 BI 출연분에 대한 통편집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2011년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이어 2016년 빅뱅 탑과 2017년 소속 프로듀서 등이 마약 관련 혐의로 처벌받았고 최근엔 버닝썬 게이트까지 터져나오면서 YG를 약국이라 조롱하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YG 주가는 올 초에 비해 40% 가까이 떨어졌고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YG의 연예 활동을 중지시켜달라는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거센 논란에도 소속사인 YG는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책임을 절감한다는 입장만 낸 뒤 침묵하고 있습니다. K-팝을 대표하는 연예기획사에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네,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 앞서 보신 BI의 마약 의혹이 끝이 아닙니다. 이 황금폰 대화방으로 잘 알려진 이 가수 정주영 씨가 3년 전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분실한 걸로 쉽게 하시죠. 담당 경찰이 사건을 이렇게 덮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박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수 정준영 씨는 지난 2016년 불법 촬영 혐의로 전 여자친구에게 고소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작년 3월 촬영했던 짧은 영상으로 촬영 영상을 바로 삭제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정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아 부실 수사 의혹이 일었습니다. 집에 확인하고 해야지만이 해야겠는데 판단이 없어가지고 그냥 잡수 못한 거죠. 시간이 걸리니까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정 씨는 당시 휴대전화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고 포렌식 업체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정 씨 변호인에게 차라리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쉽게 하면 될 거리라며 수사를 피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준 겁니다. 며칠 뒤 이 경찰관은 포렌식 업체를 직접 찾아가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를 요청했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에게서 저녁 식사 접대를 받은 뒤엔 휴대전화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연예인 사건이라 빨리 끝내고 싶었다며 유착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해당 경찰관과 정 씨의 변호사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고유정의 4살배기 의붓아들이 숨진 사건도 여전히 미궁속입니다. 그런데 고유정이 의붓아들의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이은후 기자입니다. 고유정의 4살배기 의붓아들이 충북 청주 집으로 온 것은 지난 2월 28일. 제주 친가에서 살다 고유정이 현 남편과 키우겠다며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얼마 뒤 제주에서 장례식이 치러졌지만 고유정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 남편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고 이 때문에 고유정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고유정이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의붓아들의 석연치 않은 사망 경위와 연관이 있는지 알아내려는 겁니다. 현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자고 일어나 보니 아이 배에 내 다리가 올려져 있었다고 진술했고 고유정은 이날 아이와 따로 잤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단순 질식사 외에도 타살이나 과실치사 가능성까지도 열어놓고 수사 중입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고유정을 대면 조사하기 위해 제주지방검찰청과 출장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광주 10대 폭행 사망 사건의 끔찍한 전말도 자세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룸에서 함께 살던 동갑내기들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피해자는 갈비뼈 4개가 부러지고 간이 파열된 상태였습니다. 10대 가해자들은 폭행을 한 후 재미로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18살 동갑내기 4명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해 숨진 김모근. 김군 시신이 발견된 원룸에선 구부러진 철제 목발과 우산 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김군은 갈비뼈 4개가 부러졌고 간도 파열돼 있었습니다. 폭행을 견디다 못한 허벅지 피부는 썩어 들어가는 괴사 상태였습니다. 간 이제 파열되는 그 순간 통증은 아주 컸겠죠. 이제 갈비뼈가 부러지면은 숨을 쉴 때마다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죠. 당초 가해자 4명은 범행 당일 각자 20에서 30번씩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들이 김군을 더욱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부러진 것이 있고 이번에 부러진 것이 있고 굉장히 수없이 폭행이 가해졌다고 봐야지. 엽기적인 행동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차별 폭행한 뒤 재미삼아 김군의 사진을 찍어놓은 겁니다. 경찰은 가해자들의 휴대전화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진들을 상당수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복원한 휴대전화를 분석하며 추가 혐의가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그 누구보다 보호해야 할 어린이들의 안전이 흉악한 범죄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다 붙잡혔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등교 시간이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벌거벗은 남성이 좁은 골목길을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남성의 오른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마주오던 시민들이 남성을 발견하곤 깜짝 놀라 황급히 벽 쪽으로 몸을 피합니다. 흉기를 든 50대 남성이 거리를 활보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온 건 오전 8시 30분쯤. 신고를 받고 갔는데 칼 들고 있으니까 동인들이 불안할 거 아니에요. 다 옆으로 도망가고 있고. 길거리를 배회하던 남성은 이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바로 옆엔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당시 아이들은 수업을 위해 등교하던 중이었습니다. 신고 접수 15분 만에 인명피해 없이 체포를 했지만 등굣길 학생과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체포된 뒤에도 횡설수설하는 등 조사를 받을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해 일단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남성은 상태가 회복되는 대로 공연 음란죄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2시간 뒤에는 이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대나대 어린이집 앞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구했지만 교사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단소매 차림의 한 남성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남성의 양손엔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이어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합니다. 누가 먼저 신고를 해서 달려갔는데 저 사람이 저 사람도 있고 경찰차가 이 나무 앞에 막 섰어요. 앞서 이 남성은 한 어린이집 앞에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 교사와 어린이 보호자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어린이집엔 약 10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아이들은 이곳에서 야외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흉기 난동이 벌어진 것을 알게 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아이들을 건물 안으로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장소와 야외 놀이터가 약 3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겁니다.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밖에서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우리 동네에서 있고 또 우리 아기가 있는 어린이집이니까 좀 더 많이 놀랬죠. 경찰은 지하철역 인근에서 흉기 2개를 들고 있던 남성을 발견한 뒤 테이저건을 발사해 체포했습니다. 휘두르고 경찰 쪽으로 달려가는 경찰이 휘둘러 3번 모아놓고 테이저건 쏘고. 이 남성의 형은 금전 문제로 자신을 찾아오다가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한 것 같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47살인 이 남성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축구 관련 소식 살펴보기 전에 방금 전해 들어온 속보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해 선박,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이제 바이킹 시기노의 유리 선장이 조금 전 석방이 됐습니다. 이 헝가리 유람선 침몰 13일 만에 풀려난 건데요. 저희가 앞서 보도를 했던 것처럼 과실치사와 항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보도도 저희가 앞서 해드렸었는데 이 부다페스트 변호사 협회장도 선임해서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다페스트에 머물며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어서 이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이 유리 선장을 불구속 수사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현지 언론에서도 쭉 나왔었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위치 출적 발찌를 차고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속보로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소식은 자세한 내용이 또 들어온 대로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승전은 일요일 새벽 1시에 열립니다. 주말이고 그것도 이전 경기보다는 비교적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이 광화문을 비롯한 거리 응원이 참 뜨거울 텐데요. 이 정정용 감독의 모교 후배들은 이 마음을 담은 손편지로 먼저 응원에 나섰습니다. 배우미 기자입니다. U20 축구대표팀 정정용 감독과 고재현, 김세윤 선수가 축구선수의 꿈을 키우던 초등학교 교실. 후배들이 모여 고사리 손으로 손편지를 씁니다. 정 감독과 두 선수가 학교 선배라는 게 자랑스럽다며 우승에 한국을 빛내달라고 마음을 전합니다. 꼭 우크라이나에게 이겨 우승하시고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만들어 주세요. 저도 여자 축구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정정용 선배님께서랑 그리고 고재현 선수님도 저희 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저도 그런 식으로 좋게 될 수 있습니다. 대구 출신인 정정용 감독이 쪽집게 용병술로 대표팀을 결승까지 올려놓으면서 지역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너무 영광스럽죠. 12시 반 마치고 가서 그것도 경청하고 보고. 내 일처럼 우리 가족처럼 완전 신나고 마음속에 자긍심도 생기고 진짜 좋습니다. 대규모 거리 응원도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대한축구협회는 광화문 광장 혹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거리 응원을 계획 중이고 인천과 대전, 대구 등에서도 거리 응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뜨겁게 달궜던 응원 열기가 다시 되살아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자, 이 젊은 태극전사들의 기적적인 승전보가 이어지면서 이들에게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 현재 기준은 이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단 2가지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데요.
우리 대표팀 우승을 하더라도 2002년처럼 병역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현재로선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사흘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2002 월드컵 4강 이상의 성적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준 만큼 U20 청소년 대표팀에게 병역 면제 혜택을 주자는 내용입니다. 청원 인원은 사흘 만에 13,000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병역 특례 체육인 대상은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 경기대회 1위 입상자로 피파가 주관하는 월드컵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박지성 등 10명이 병역 면제를 받은 것은 특별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선수들 병역 문제가 걸려 있는데 대통령께서 특별히 신경 써서 감사했습니다. 국방당국하고 협의해서 여러분께 좋은 소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옛날에 4강에 갔던 선수들은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았잖아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이 없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규정이 있었으면은 당연히 그건 마땅한 건데 그 선수들을 특혜를 준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병무청은 병역 특례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U20 관련해서는 지금 병청에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없고요. 오히려 기존의 병역 특례까지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침몰 사고를 낸 가해 선박 이 바이킹 시기노의 선장이 조금 전 이 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김윤정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이 선장이 정확히 언제 풀려난 겁니까? 네, 부다페스트 구치소에 수감됐던 가해 선박 바이킹 시기노의 유리 선장이 우리 시간으로 오후 7시 36분쯤 석방됐습니다. 검정색 모자를 쓴 유리 선장은 얼굴을 종이로 가린 채 대기하던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리 선장은 당분간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부다페스트 시내에 머물러야 합니다. 일주일에 2차례씩 의무적으로 검경의 수사에도 임해야 합니다. 유리 선장은 법리 다툼에 대비해 사임한 두 변호사를 대신할 새 변호사 토트 가보르를 선임했는데요. 부다페스트 변호사협회의 대표로 현지에선 거물급 변호사로 통합니다. 가보르 변호사는 채널A에 유리 선장은 법원이 지정한 건물에 지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홍콩에서는 범죄인 인도 법안에 항의하는 시위가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홍콩 경찰은 이 시위대를 폭동이라고 규정하고 이 물대포와 최루탄을 쐈고 시위대는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공서들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보도에 황아람 기자입니다. 무장 경찰들이 한 시민의 목덜미를 잡고 넘어뜨리더니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릅니다. 시위대를 향해선 최루액과 물대포를 쏘아댑니다. 경찰이 쏜 고무탄에 맞은 시민이 피를 쏟는 등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범죄인 인도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는 홍콩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법안 심의를 할 의회 주변을 밤늦게까지 에워싸면서 법안 심의는 일단 미뤄졌습니다. 主要係林鄭下台，同埋係要撤回呢一個嘅修訂逃犯條例嘅一條條例。 법안 처리일로 예고된 20일까지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와 관공서들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사무실에서 정부 청사가 바로 보여요. 버스들이 이 버스를 둘러싸가지고 주차가 돼 있어요. 경찰들 그 앞에서 지키고 있고요. 홍콩 사태가 심각해지자 미국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시위대 편을 들었습니다. Well, that was 1 million people. That was as big a demonstration as I've ever seen. So I understand the reason for the demonstration. 중국 외교부와 관영 매체들은 미국을 향해 노골적으로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나는 중국인이 아니고 홍콩 사람이라고 쓴 홍콩 유학생 글에는 처형하겠다는 댓글이 달리는 등 홍콩 시위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수도권 그린벨트에 정체불명의 검은색 비닐하우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허가 불법 물류창고로 쓰이고 있는데 관할관청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김유림 기자의 더 깊은 뉴스입니다. 경기 광명시의 땅 60% 이상은 1970년대부터 개발 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나 특별관리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농사용 창고나 주거용 주택 말고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이 지역의 검은 천을 뒤덮은 정체불명의 비닐하우스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전 위성사진과 비교해보면 논밭만 있던 곳에 검은 물체가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부를 확인해보니 포장된 식료품 상자가 가득 쌓여있는 불법 물류창고였습니다. 북한에도 나오고 그러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이 동네는 다 그런데 다 창고로 써요. 무허가 공장으로 쓰거나 간판까지 달고 영업하거나 시멘트를 발라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불법 창고의 임대료는 일반 창고 가격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엄청 많아요. 100평이면 15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데다가 다 지어가지고 그거 안 하면 바보라고 정도 다 하는 거예요. 여기 단속은 안 해요? 단속은 해도 단속은 조금 하니까. 부동산 업자들은 땅 주인들에게 노는 땅에 창고를 지어 임대를 놓으라며 탈법을 부추깁니다.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 소방시설이 있을 리 없고 작은 불씨 하나도 큰 불로 이어지기 일쑤입니다. 창고를 지으려면 나무를 베는 등 그린벨트를 훼손해야 하기 때문에 구청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져도 실제 회복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문제는 광명시에 있는 무허가 창고가 2천여 곳이 넘는다는 것. 지난해 형사고발 건수가 28건에 불과하다 보니 단속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간이 3명이고 역시 면적이 60%가 넘어요. 그 이후에 생기는 것들을 조치하는 것도 정신없이 바쁘고요. 이 같은 현상은 광명뿐 아니라 하남, 남양주, 시흥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하지만 불법이 적발돼도 벌금이 3천만 원에 불과하다 보니 그냥 벌금을 내가면서 배짱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GEB 단속은 지자체의 공무원들의 몫이에요. 지자체의 단체장이 선거에서 당선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그런 민원사항을 일일이 외면하지 못하는 도시의 허파라 불리는 그린벨트 안에 우후죽순 생겨나는 무허가 창고들.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까지 더해지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리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린 후에 이자를 낮춰달라 이렇게 큰 소리칠 수 있을까요? 정말 할 수 있다는데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이현수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은행 창구 한켠에 놓인 금리 인하 요구 안내문입니다. 대출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금리 인하 신청서엔 직장이나 주기 등 변경 사항을 묻는 내용이 꼼꼼히 들어있습니다. 향후에 그 시행 상태가 현재 변동이 되게 되면 은행에다 금리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융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던 금리 인하 요구권이 은행법에 포함돼 고객에 알려야 할 의무가 금융기관에 주어졌습니다. 개인은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기업은 재무 상태 개선이나 신용평가 등급이 올랐을 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은행은 의무적으로 신용업일 안에 수용 여부를 답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 인하라는 혜택을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양자가 다 윈윈하는. 하지만 승진은 했어도 월급의 변동이 없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은행은 각자의 신용평가 기준에 따라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난해 신청된 금리 인하 요구 36만 건 가운데 수용된 사례는 절반 정도. 금융당국은 오는 11월부터는 인터넷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금융제도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줄어드는 은행은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죠. 소비자가 꼼꼼하게 챙겨야 할 대출금리 절약법을 김윤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3년 만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며 금리 인하에 군부를 짚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속에 경기 침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이자도 떨어져 시중에선 대출 갈아타기 전략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 규모가 큰 주택담보대출자에 관심이 큽니다. 1년 새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포인트 정도 내렸습니다. 주택 구입을 위해 1년 전 3억 원을 대출한 사람이 30년간 부담하는 이자는 2억 원. 올해 신규 대출을 받는다면 이자 부담이 1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신용 조건과 담보 등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금리가 더 싼 대출로 옮겨 타는 게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출 갈아타기에는 걸림돌도 있습니다. 지난해 적용된 대출 한도 DSR 비율 때문입니다. 대출 한도가 70%에서 40%로 감소를 했잖아요. 갈아타기를 하게 되면 연에 받았던 한도만큼 받을 수가 없어요. 중도 상환 수수료도 부담입니다. 은행은 보통 3년 안에 대출을 갚으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수수료가 줄어드는 이자액보다 클 경우엔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동네 일을 보살피는 이장과 통장의 기본수당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15년 만에 인상하는 건데 야당은 총선용 선심쓰기라는 반응입니다.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녕하세요. 통장입니다. 전입세대 확인 때문에 나왔어요. 전입세대 확인부터 복지지원 대상자 발굴까지 동네 일을 도맡아 하는 이장과 통장. 기본수당으로 한 달에 20만 원을 받습니다. 사실 항공비로 치면 적은 금액인데 그보다도 돈이 사실 더 많이 나갑니다. 계절별로 또 노인정에 또 간식도 좀 제공해 드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국 이통장 9만 5천여 명에게 내년부터 기본수당을 한 달에 10만 원씩 더 주기로 했습니다. 2004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린 이후 15년 만에 30만 원으로 인상한 겁니다. 지방정부에서도 강력한 요구도 있었고 여야공이 주요 현안이라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통장 이장님들 그런 활동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필요한 추가 재원은 1,300억 원이 넘습니다. 재원은 각 지자체가 마련해야 합니다. 야당은 총선용 선심 정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것도 다 총선용이고 하기 때문에. 지난해까지만 해도 수당 인상에 나서지 않던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지역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이 통장 민심 잡기에 나섰다는 겁니다. 수당 문제를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에 떠넘기는 것은 이 집권당으로서 정부로서 참으로 파람치한 일이다. 하지만 이 통장에 지지가 필요한 건 야당도 마찬가지인 만큼 인상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네, 북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이 남북 정상회담 개최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도 조속히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시기와 장소, 형식을 묻지 않고 언제든지 이 대화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은 건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뿐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된 김정은 친서에 의미 있는 메시지가 있음을 내비치며 북미 정상 간 조속한 만남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발표하시지 않은 아주 흥미로운 대목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양해를 구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I'm in no rush. I'm in no rush. There's been no nuclear testing whatsoever. We're in no hurry. 실무 협상에서 완전한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최대한 늦게 만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한미 정상 간 온도차가 있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정부가 어제 판문점에 온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모습을 촬영해 언론에 공개하면서 이 김 부부장의 육성을 모두 묵음 처리했습니다. 북한의 삭제 요청도 없었기 때문에 과도한 눈치 보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유승진 기자입니다. 이희호 여사 별세를 애도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조화와 조전을 들고 판문점을 찾은 김여정 제1부부장. 박지원 의원을 만나 반갑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말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김여정이 김 위원장의 말을 전할 때도 무성영화처럼 입만 뻥끗할 뿐입니다. 통일부가 찍어 언론에 배포한 영상인데 소리가 다 삭제돼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현장에 있던 박지원 의원 등을 통해 전해드려야 했습니다. 굉장히 유능하고 조리 있게 말씀을 아주 잘하더라고요. 논리도 정연하고 정부에서 어떠한 생각으로 모험 처리를 했는가 하는 것은 저는 잘 모르고. 통일부가 제공한 영상은 1분 40초 분량인데 이마저도 장차관 검토를 거친 뒤 2시간이 지나서야 배포됐습니다. 지난해 극비리에 이루어진 판문점 2차 남북 정상회담 영상에는 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처음이 아니죠. 세금 사실대로 그 명장면 중에 하나가 10초 동안 깜짝 통일부 당국자는 내부 의사결정의 문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가 북측의 눈치를 보느라 자체 편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전남 신안군 바다에서 발견된 중국 유물을 30년 넘게 숨겨온 남성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검은빛 유약이 칠해진 표면 위로 하얀 무늬가 배어나옵니다. 토끼털 모양의 무늬 때문에 일명 토호잔이라고 불리는 중국 도자기 흑유잔입니다. 최소 700년 이상 된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유물입니다. 송대만 만들어지고 그 이후 시기에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희귀한 골동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 경찰이 63살 황모 씨의 집 등에서 압수한 도자기는 흑유잔을 비롯해 57점. 일본으로 가던 중국 무역선 신안선이 침몰한 바다에서 빼돌린 유물들입니다. 신안해저 유물 매장 해역은 지난 1981년부터 사적 제274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피해자는 유물 하나하나를 이 오동나무 상자에 솜으로 쌓아 30년 넘게 보관했습니다. 200톤급 무역선인 신안선은 1320년대 중국 닝보에서 일본 교토로 가던 중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1976년부터 1984년까지 도자기 등 유물 22,000점이 인양됐고 국내 수중 고고학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굴 유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양자강 하구 영화항을 떠난 원나라 순항 무역선임이 밝혀졌습니다. 황 씨는 당초 이 유물들을 중국으로 팔아넘기려 했지만 여의치 않자 일본으로 가져가 브로커에게 팔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황 씨는 어머니에게 물려받았다고 주장할 뿐 유물들을 어떻게 취득했는지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황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압수한 유물은 국가에 귀속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권위 자전거 대회인 트루드 코리아가 개막해 600km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지치지 않는 철각들의 질주,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명이 넘는 선수들이 도시와 들판을 가리지 않고 힘차게 페달을 밟습니다. 역동적인 질주에 자전거가 좌우로 심하게 요동칩니다. 평균 시속 40km의 고속주행. 부딪혀 넘어지면 바퀴가 빠질 정도로 충격도 상당합니다.
결승점을 앞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막판 스퍼트. 순식간에 선두가 뒤바뀝니다.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It's very unpredictable because they go very fast. Great position out of the last corner and yeah, it feels great to finish it off.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자전거 대회인 투르 드 코리아. 올해 주행거리는 605km로 닷새 만에 주파합니다. 어제 군산에서 시작한 레이스는 오늘 천안을 거쳐 내일과 모레에는 고도 1000m의 태백산맥을 넘는 대장정입니다. 지치지 않는 철갑들의 향연. 올해 투르 드 코리아는 오는 일요일 서울에서 막을 내립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뜨거운 날씨에 수시로 시원한 음료를 찾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볕을 막아줘서 오늘보다는 덜 덥겠습니다. 오전에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낮에는 전남과 경남으로 확대되겠고요. 강원 영서와 경북 지역 그리고 전북에는 오후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구름이 많아도 여전히 자외선은 강합니다. 중부는 매우 높음, 남부는 높음 단계까지 오를 텐데요. 자외선 차단제나 양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18도, 대구가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그리고 대구가 27도까지 올라서 이맘때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모레 토요일에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목요일 뉴스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